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준비를 해오신 거죠? 예, 오늘은 그 매스커레이드 호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스커레이드 호텔. 예. 요게 일본어로는요. 예. 마스카레도 호텔로. 이렇게 그러네요. 예. 정확한 발음이네요. 네. 요 작품은 그 작가 데뷔 25주년 기념작이에요. 그렇군요. 예, 이 그 소설은 사건이 발생하고 범인을 잡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는 점에서 아주 추리소설 같거든요. 네. 근데 그보다 넓게 보면은 그 호텔이라는 그 장소가 등장하는데 네. 그 안에 온갖 군상이 등장하는 휴먼 드라마에 가까워요. 휴먼 드라마. 예, 그래서 인류 호텔을 드나드는 아주 각색의 인간들과 그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를 들여다보는 동안에요. 이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예.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은 정말 다양한데 이 작품 한 군데에서도 또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매스커레이드 호텔 언제 출간이 된 거죠? 예, 2011년 9월에 일본에서 출간됐고요. 네. 이게 70번째 작품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뷔 25주년 기념작으로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 5년 후에 그 나오는 작품이 30주년 기념작으로 그 라플라스의 마녀. 이거 우리 한번 다뤘죠? 예, 다 다뤘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요 그 매스커레이드 호텔은 그 소설 스바루라는 잡지에 예. 소설 잡지에 연재가 된 작품이에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거의 2년 가까이 연재가 됐군요. 예, 됐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일본에서 2011년 9월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2014년 8월에 이 후속편이 나오는데 매스커레이드 2부라고 나옵니다. 오. 예, 그래서 한 3년 있다가요. 예. 그 2014년 8월에 나오는데 그 요 작품은 그 후에 나왔지만 사실은 매스커레이드 호텔 먼저 나온 것의 프리퀄이라 그러죠. 아, 그 이전 이야기. 이전 이야기를 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스커레이드 호텔에 나오는 두 주인공 아주 유명한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 니타와 나오미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예. 니타는 형사고 나오미는 이제 호텔리어,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네. 그 두 인물을 중심으로 또 그 이전에 그 매스커레이드 호텔 이전의 이야기들이 그 처음 등장하게 되는 이 책입니다. 매스커레이드 2부는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단편이에요. 장편은 아니고 매스커레이드 2부는 그래서 하나의 긴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거라기보다는 네. 단편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 앞에 이어질 그러니까 그 매스커레이드 호텔에 이어질 이야기의 기대치를 끌어올려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요게 이제 나중에 나왔다는 그렇습니다. 게 또 관심을 끌고 그리고 있죠. 한국에서는 2012년 7월에 그 번역이 됐습니다. 예. 예. 번역은 어떤 분이? 예, 양윤옥 선생님이고요. 양윤옥 선생님. 예, 저희가 뭐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잘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요것도 그 분량이 상당하죠? 500페이지가 넘어요. 500페이지가 504페이지나 됩니다. 오늘 책을 또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책 제목을 보니까 제목하고 표지하고 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읽었던 책이에요. 예, 그러셨네요. 어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 맞아요. 매스커레이드 호텔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작품 일본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예, 아마 그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그 독자 10,000명 팬투표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 인용. 이게 히가시노 게이고 공식 가이드북 2012년 2월에 그 간행된 건데. 네. 그 71권을 놓고 10,000명이 팬투표를 한 것 중에서 네. 그 매스커레이드 호텔이 무려 5위를 했습니다. 5위를 했다고요? 예, 참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일본 독자들을 그렇습니다. 읽은 거죠. 저희가 네. 매번 이렇게 소개하는 건데 뭐 1위 용의자 엑세헌신, 2위 백야행, 3위 유성의 인연, 4위 신참자, 그리고 5위가 매스커레이드 호텔이에요. 예. 그리고 뭐 6위 편지, 7위 비밀, 8위 붉은 손가락, 9위 도키오, 10위 한여름의 방정식. 근데 요 중에서 5위 대단합니다. 사실 약간은 의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작품들은 좀 고개가 끄덕끄덕 했는데 네. 매스커레이드 호텔이 5위야? 이렇게 생각하실 독자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 2011년 주간 문예춘추가 선정한 미스터리 베스트 10에서도 4위인가 올랐죠. 4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상당히 그 공신력 있는 그 선정 그 리스트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그 4위 했으니까 정말로 인기 있었다는 얘기죠.
도쿄에서 의문의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흥미롭네요. 예. 피해자는 30세 전후의 회사원이고요. 또 두 번째 피해자는 43살의 나이를 먹은 주부, 그리고 또 53살의 고등학교 교사. 네. 근데 이게 세 사건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각각의 범행 현장에 남겨진 기묘한 숫자 메시지가 유일한 그 공통점입니다. 그 숫자가 첫 번째 죽은 사람한테 남겨진 그 숫자 메시지가 45.761871 그리고 143.803944. 요게 이제 적혀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죽은 사람에게도 뭐 45.6480 뭐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 숫자가 45점 몇 그리고 140 몇 점 몇 뭐 이렇게 남겨져 있었어요. 이게 뭔지 말씀을 먼저 해주셔도 되나요? 예. 뭐 그 딱 대체로 보면은 네. 이거 뭐 일반인들이야 모를 수도 있지만 형사들이나 또 이런 어떤 그 숫자를 이렇게 보면은 딱 알 수 있을 만한 그 증거들이에요. 네. 뭐냐면은 위도와 경도 같아요. 아, 위치를 나타내는 예, 거군요. 위치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끼리의 관련성은 못 찾았어요. 그리고 경시청은 이 메시지를 근거로 그 동일범에 의한 연쇄 살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경찰이 이 메시지를 해독한 결과 네 번째 범행 장소가 밝혀지게 돼요. 네 번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은 도쿄 최고의 야경으로 유명한 최고급 호텔 코르테시아 도쿄라는 호텔이에요. 이 경시청은 네 번째 살인을 막기 위해 호텔의 수사관들을 대거 급파합니다. 그 벨보이 또 하우스키퍼 투숙객 등으로 위장한 형사들이 잠복 근무에 돌입하게 되고요. 네. 그 형사 중에 한 명인 니타 형사도 호텔의 간판 부서인 프론트 직원으로 위장해서 잠입 수사를 시작해요. 진짜 호텔리어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베테랑 호텔리어인 야마기시 나오미라는 여잔데 여기에 지도를 받기까지 그 완벽하게 호텔리어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니타 형사가. 예. 그러다가 또 니타 형사는 이 나오미와 미묘한 관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형사로서 호텔 프론트 직원의 역할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안 않겠죠. 해보던 일이니까. 예, 처음에는 막 이렇게 다툽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무례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하니까 형사니까 좀 무례한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도심 최고급 호텔을 찾아오는 수상한 발길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싱글룸 요금으로 스위트룸을 욕심내는 뻔뻔한 거짓말쟁이도 있고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또 보상을 바라고 허위 절도 공작을 꾸미는 커플도 있고요. 해고당한 분풀이를 무고한 호텔 직원에게 해대는 남자 등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호텔이라는 장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곳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니타 형사가 알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 사건 발생 직후 꾸려진 수사본부에서 한 팀을 이뤘던 노세 형사란 그 형사가 있는데 이름이 노세예요. 아, 노세 젊어서 노세할 때 그 노세입니까? 맞습니다. 예. 똑같은 단어인데 네. 일본어로 이제 노세 이름이 예. 노세 형사가 이 투숙객 행세를 하면서 니타 형사를 찾아와요. 이 노세 형사는 어딘가 속을 알 수 없는 중년의 형사인데요. 단독으로 캐낸 수사 정보를 니타에게만 풀어놓게 됩니다. 예. 자신은 여전히 니타와 한 팀이라고 우기지만 니타의 눈에 비친 노세는 느물느물하고 한물간 구닥다리 형사일 뿐이에요. 좀 느물느물합니다. 좀. 예. 하지만 수사는 뜻대로 풀리지 않고 호텔을 찾아오는 온갖 유형의 투숙객을 상대하며 서서히 지쳐갈 즈음에 니타 형사는 호텔 연회장에서 결혼식을 앞둔 신부에게서 불길한 조짐을 포착하게 돼요. 더 이상의 살인을 막아야 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이 나오미 호텔리어였죠. 나오미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예고된 살인 날짜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또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줄거리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는데 예. 그 살인 날짜를 예고를 하는 모양이군요. 예고가 돼 있습니다. 예. 그 날짜가 시시각각 다가오니까 상당히 긴장 속에 있겠군요. 예. 매스커레이드 호텔 이번 작품에서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또 색다른 즐거움을 주죠. 예, 이 책 겉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한번 읽어주시죠. 유가와 교수, 가가 형사를 잇는 새로운 캐릭터 니타 고스케 형사가 왔다.
예. 새로운 그 캐릭터가 나옵니다. 바로 니타 형사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모든 소설에는 이게 등장인물 뭐 어떤 형태이든 주인공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 히가시노 게이고도 85작품이나 썼기 때문에 네. 그 대부분의 그 소설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캐릭터가. 거기서 이어지지 않고요. 네. 캐릭터가 시리즈화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죠. 네, 우리가 좋아하는. 예, 이 갈릴레오 시리즈의 유가와 교수가 유가와 있었고요. 교수. 아, 8편이나 정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가 형사 시리즈의 가가 형사. 아, 매력 덩어리죠. 그렇죠. 여기 10권이나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신호부 선생님이라는 거 있죠. 네. 예, 이건 초기 작품인데.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예, 재밌습니다. 이제 여기는 그 2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 그 매스커레이드 호텔에서 그 네.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해요. 네. 이게 읽고 나면은 아마도 시리즈로 나와도 될 정도로 독특하고 개성 강한 등장인물들 몇 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예. 그 첫 번째로 그 니타 고스케라는 경시청 형사예요. 새로운 캐릭터가 왔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시청 소속의 그 니타 고스케 경인데요. 네. 30대 중반의 혈기 왕성한 엘리트 수사관이에요. 그래서 범인이 남긴 암호를 가장 먼저 풀었고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호텔 프론트에 이제 배치가 되는데 이 넘치는 자신감 덕분에 아주 건방져 보인다는 오해를 간혹 받아요. 그리고 또 공로를 세우지 못하는 것보다 악한 자를 놓치는 게 더 싫다고 할 만큼 투철한 직업 정신도 가졌어요. 멋있네요. 예. 그래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마침내 사건을 해결하고야 마는 특유의 집념, 끈기 이런 것들이 그 유가와 교수의 천재성이나 가가 형사의 인간미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 캐릭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캐릭터도 나오는데요. 야마기시 나오미라는 호텔리어예요. 네. 이 호텔리어가 시리즈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 매스커레이드 2부에도 네. 같이 나오는 거 보면은 프리퀄 작품. 예,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아주 호텔 프론트에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아주 미모의 매력적인 아가씨입니다. 네. 어떤 까다로운 손님이 나타나도 외유 내강의 모습으로 일 처리하는 아주 똑부러진 아가씨고요. 그러니까 미모가 있군요. 예. 항상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작품에. 예. 그리고 뭐 그런 아주 매력적인 아가씨고요. 또 그 마지막으로 그 노세라는 형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이 생긴 것도 시원찮아요. 나이는 니타 형사보다도 많지만 직급은 아래예요. 그래서 한물 간 형사처럼 비춰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 풀리지 않는 수사에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니타 형사와 함께 짝을 이루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그 니타 형사는 그를 굉장히 그 높게 평가합니다. 예. 처음에는 평가절하 했었는데. 느물느물해서.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노세 형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시리즈가 나와도 좋겠다는 독자들이 아주 많을 정도로 예. 흥미로운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새로운 캐릭터, 요분들은 정말 시리즈로 나와도 될 것 같다. 이게 독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로군요. 그렇습니다. 이 또 하나 재미 포인트가 이 나오미하고 니타 고스케 형사하고 뭐가 좀 있지 우리가 않을까? 그 시쳇말로 좀 썸을 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그거 아주 기대만 하게 해놓고 그 작품이 끝날 때 네. 둘이 아주 그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끝나요. 아,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그러게 다음 말이에요. 시리즈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이 매스커레이드 호텔에서 매스커레이드라는 단어하고 관련된 얘기가 있죠. 예. 이 책 띠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 띠지 좋아하시니까. 우리는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 맞는 말 같은데요? 그러죠. 사실 다 가면 쓰고 살아가요. 네. 네, 우리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사회생활을 못 하지 않나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책 제목도 그 매스커레이드 호텔이잖아요. 여기서 매스커레이드는 보통 가면이라 그러죠. 뭐 가면 무도회라는 뜻이고요. 그럼 이게 호텔 이름이 아니로군요. 예, 호텔 이름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면을 쓴 호텔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죠. 호텔 이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코르테시아 도쿄. 최고급 호텔이죠. 최고급 호텔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책 후기에서 네. 그 양윤옥 선생님이 이 책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 매스커레이드 호텔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네. 뭐라고 써놓으셨냐면은 한 사회에서 주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그때그때 적절한 가면을 번갈아 얼굴에 붙이고 나서는지도 모른다. 각각의 직업에 적합한 가면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임시 방편의 가면을 둘러쓰기도 한다. 가족이나 직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가면의 모습이 다양하게 달라지기도 한다. 어쩌면 마지막까지 지내야 할 본래의 얼굴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허상인지도 모른다. 예, 이렇게 해놓고 예. 호텔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손님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면 무도회를 즐기기 위해 호텔에 찾아온다. 이런 말을 그 나오미 호텔리어가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호텔이라는 곳이 어찌 보면은 가면을 쓰기 참 좋은 곳 같아요. 예. 보면은 좀 고급스럽고 뭔가 옷도 잘 입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거기 또 맞춰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 속하고 겉이 많이 달라 보이는 아주 그 대표적인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양윤옥 선생님의 번역 후기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정말 명문 중에 참 명문이죠.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런 가면을 쓰고 호텔을 찾은 이해들이 소설 속에 나오지요. 예. 이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 메인 주제와는 상관없는 에피소드들을 독자들에게 이게 제시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군상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 하나하나는 정말로 굵은 그 이야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분량을 늘리려고 쓴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호텔에 들어가서는 뜬금없이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서 방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고. 네. 원래 이제 그 담배 피는 방이 아니었는데 담배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네. 담배 냄새가 난다고 아주 고압적으로 방을 바꿔달라고 하는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보니까 본인이 담배를 거기서 얼른 펴놓고는 숨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보니까 자꾸 방 바꿔달라고 여러 번 하면서 그러면은 결국 그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네. 더 좋은 방으로 업그레이드, 예, 무료 업그레이드 예, 받으려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아주 가면을 쓴 뻔뻔한 거짓말쟁이도 나타나고요. 또 요거는 아주 그 재미있는데 지난번에 호텔에 묵으면서 욕실 가운을 훔쳐간 그 부부가 있어요. 근데 요게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훔쳐가지 않을까 해서 아주 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체크아웃 하자마자 그 청소하시는 분이 얼른 그 방에 들어가서 가운 숫자를 세봅니다. 근데 역시나 없어졌나요? 없어요. 예. 하나가 없습니다. 2개 중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 세워요. 체크아웃 할 때. 그리고 가방을 뒤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호텔 프론트에서 그 형사지만 그 범인 잡기 위해서 그 호텔리어로. 예, 호텔리어로 니타 형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니타 형사가 얼른 그 가라 그럽니다. 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가라 그러냐고 그 분명히 가방 안에 그 있었을 텐데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욕 가운을 침대 밑에다 숨겨 놓았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하게끔 여기고 가방을 뒤지게 한 다음에 훔쳐간 게 아닌 것처럼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보상을 손해,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데 니타는 형사였기 때문에 눈치를 챈 거였어요. 고단수네. 예. 그래가지고 이 니타 형사가 막 실수를 막 하는데 호텔에서 그래도 역시 형사긴 형사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예. 또 이 손님 하나가 와서 뜬금없이 니타 형사를 막 괴롭힙니다. 당신 막 지적을 해요. 니타 형사만 호텔리어로 있잖아요. 예. 당신이 뭐 잘못했다, 뭐 했다 와가지고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뭐 내 대신에 뭘 해라라고 아주 괴롭힙니다. 하필이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타 형사만 호텔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걸로 돼 있죠. 뭐 이유가 있었겠죠?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해요. 니타 형사 보니까 고등학교 때 니타 형사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 교생 실습을 나온 선생으로 나온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창피를 줬어요. 영어 교생 실습으로 나온 분인데 이 어릴 때 미국에서 살았거든요. 네. 그 니타가 영어 발음이 좋아요. 그래서 친구가 어떻게 뭐 이게 꼬셔가지고 그 선생을 교생 실습 나온 사람을 창피를 줬어요. 그렇군요. 근데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호텔에서. 그래서 형사인 걸 모르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요. 지적질했군요. 예, 그런 쉽게 말하면 다 진상 손님들인 그렇습니다. 건데 예.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메인 주제와는 상관없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예. 그 밖에도 더 있죠. 맞아요. 또 요건 있어요. 여기까지는 예, 소개해드리도록 그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위해서 히가시노 게이고도 상당한 공을 들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그 네. 소설에 나오는 코르테시아 도쿄 호텔의 실제 모델이 있어요. 네.
그 니혼바시에 있는데 니혼바시. 예. 좀 우리 익숙해요. 일본교, 맞습니다. 일본 다리 맞죠? 예. 거기에 그러니까 니혼바시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히가시노 게이고가 예. 자주 그 배경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명동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된다고. 인사동, 인사동이나. 명동 뭐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거기에 그 로얄 파크 호텔 있는데 여기서 장기 투숙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뭐 겪었거나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그 책에도 일본판 그 단행본과 문고본 보니까 맨 뒤에 예. 그 로얄 파크 호텔에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탈고 후에 그 소설을 다 쓰고 난 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상상력을 극한까지 쏟아부었다는 실감이 든다. 그만큼 작업의 보람도 충분히 느꼈다. 앞으로 똑같은 작업을 한다 해도 이보다 더 잘해낼 자신은 없다. 또 말할 정도로 아주 공들인 작품이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이 작품 발간 기념으로 히가시노 게이고가 잡지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네요. 예, 2011년 9월에 요 책이 이제 출간될 때 같아요. 네. 청춘과 독서라는 잡지에 인터뷰를 했어요. 요거는 어디에 실려 있냐면은 제가 일본어 모르니까 네. 그 메스커레이드 2부 메스커레이드 호텔 말고요. 네. 프리퀄. 예, 프리퀄에 거기 번역 후기에 실려 있더라고요. 이것도 양현호 선생님. 맞습니다. 예. 예. 요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형사와 호텔리어의 눈을 통해 차례차례 찾아오는 손님들을 그려내는 것으로 호텔이라는 세계를 전달해 보고자 한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도 관찰하죠. 형사의 시점에서 본 호텔리어는 어떤가? 호텔리어들에게 형사는 어떤 인간으로 비치는가? 극히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주제는 프로페셔널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귀결됐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멋진 호텔의 세계를 충분히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작가도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거는 히가시노 게이고 책의 그 특유의 뭐 그런 어떤 궁금증 유발 또 뭐 반전 뭐 쇼킹한 뭐 사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대신에 교수님 좀 실망하셨겠네요. 조금 그렇습니다. 예,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네. 그래서 대신에 그 어떤 직업군에 대한 그러니까 형사라는 직업 또 네. 호텔리어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메스커레이드 호텔 이 작품은 배경이 되는 장소가 호텔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또 특징이죠. 예. 이게 그 호텔이 주 무대가 되는 소설이고요. 그 네. 제목처럼. 그 심지어 이 500페이지에 달하는 소설인데도 배경이 호텔 바깥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아요. 아, 이것도 쉽지 않은 예.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작가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호텔에서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호텔이란 특정 공간에서 일어나는 아주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교차하면서 숨가쁘게 이어지는 소설이고요. 이렇게 긴 장편 소설이 한 장소만 배경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 옛날에 내가 죽은 집 저희 할 때도 그것도 집에서만 벌어지고 완전히 있었잖아요. 한정된. 예. 예, 그래서 배경이죠. 제가 그 영화 몇 편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네. 그 영화도 어떤 한 장소에서만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연출력이 뛰어난. 아유,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죠. 소설 이상으로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네. 예. 그 2002년도에 데이빗 핀처 감독의 그 패닉 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저 영화 봤고요. 예. 교수님이 데이빗 핀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한 분이신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이 엄마와 아들, 딸이 살고 있는 한 집에 막 그 이사 간 집이에요. 새로 들어간. 3명의 도둑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엄마와 아들, 딸이 그 도망 다닙니다. 음. 도둑을 피해서요. 아주 스릴 있게 다룬 영화고 그 집만 나옵니다. 바깥으로 한 번도 못 나가고요. 그리고 또 한편 그 최근 영화인데 그 2016년도에 그 맨 인 더 다크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꽤나 사람들이 좋아했던 영화입니다. 그 원제는 돈 브리드인데 숨 쉬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이게 도둑질을 하러 남자 둘 여자 하나가 그 눈먼 노인의 집에 들어가요. 예. 이게 부자 뭐 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 뭐 소식을 들어요. 들어가서 이제 눈이 멀었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자 했는데 이 노인에게 들키게 되거든요. 근데 집안의 구조를 아주 잘 알아요, 노인이. 아하. 그리고 힘이 세요. 예. 그래서 돈을 훔치기는커녕 막 도망 다닙니다. 집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예. 그리고 막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룸이라는 영화도 아주 그 명작인데 7년 전에 한 남자에게 납치돼서 작은 방에 갇히게 된 17살 소녀가 나오는데
세상과 단절된 채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던 중에 아들까지 낳아요. 예. 아들을 낳고 엄마가 되는데 다시 그 애와 5년 동안이나 감옥 같은 작은 방에서 이 의지하면서 이제 살게 됐다가 5살 먹은 아들이 생일에 탈출을 결심한다는 뭐 이야기. 아유, 그렇군요. 살인 사건의 예고만 있어요. 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고요. 네. 물론 이미 살인이 일어난 다른 사건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다. 연쇄살인. 세 건의 연쇄살인이 있었죠. 네. 아주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 소설의 주 무대인 호텔에서는 살인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일반적이라면은 연쇄살인 같은 장치, 뭐 호텔에서도 연쇄살인이 일어난다든지 그 사용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번 작품에서는 잔인한 살인 사건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 독자를 끌어들이기보다는 호텔에서의 예고 살인을 해결하려는 형사들 그리고 또 호텔 직원들의 이야기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 호텔 직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오고요. 그렇군요. 또 형사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이 책을 번역하신 양윤옥 선생님의 그 번역 후기 또 저희가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예. 히가시노 게이고의 데뷔 후의 초기 작가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죠.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 방과 후로 1985년에 에도가와 람포상을 수상하면서 화려하게 데뷔한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후에 10년이 넘도록 별 볼 일 없는 무명 작가의 시절을 거쳤어요. 상을 받고 나서 10년요? 받고 나서도 그래요? 예, 우리 생각에는 뭐 대단할 것 같은데 맞아요. 바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그렇지 같죠. 않았답니다. 예. 그래서 각종 문학상 후보에 수없이 노미네이트 되었는데 그 번번이 미끄러지는 불운도 맛봤고요. 그 나오키상 받는 거 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나오키상으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는 작가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고요. 그 나오키상을 용의자 X의 헌신으로 그 수상을 하거든요. 6번이나 미끄러진 후에 이제 수상하는데 예. 수상한 자리에서 소감이 아주 대단합니다. 소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번번이 떨어질 때마다 분통이 터져 술을 퍼마시고 모두 함께 심사위원회 험담을 하고 참으로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재미있는 게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 욕심이 좀 있었군요. 굉장히 욕심 많았어요. 보니까. 그렇군요. 하여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그 네. 무명 시절의 서름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밑거름이 돼서 지금의 히가시노 게이고를 만들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이 메스커레이드 호텔 이 작품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을 하셨다고요? 예, 사실 그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2번째 읽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때는 그 2번째 읽으면 괜찮아지는 작품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첫 번째도 그랬지만 2번째도 썩 제 그 마음에는 좀 들지 않았는데 그 왜 그러냐면요. 여러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좀 대단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너무 잔잔해요. 그러니까 사건과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나열한다든지 뭐 억지 끼워 맞추기 그리고 또 이 호텔리어들의 호텔에서 근무하는 생생한 소개는 좋은데 그게 뭐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 500페이지에 달하는 소설을 한 호텔에서만 있는 에피소드로 이끌어가기에는 좀 이야기에 한계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내가 죽은 집도 한 장소에서 하룻밤 만에 벌어지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요거는 좀 달라요. 그 옛날에 내가 죽은 집은 아주 기괴하고 궁금한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몰입하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네. 근데 메스크레이드 호텔은 좀 예상 가능한 평범한 이야기들의 나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끝에 반전은 좀 충격적입니다. 예. 뭐 개연성은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독자들의 취향이 정말 다양하다. 왜냐하면 이게 5위 했잖아요. 일본에서. 그러게요. 독자 많이 대단한 거거든요. 벤처별 그리고 예. 한국에서도 많은 독자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그 읽었어요. 후기나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좀 이렇게 좀 기괴하고 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이 작품처럼 좀 잔잔하면서도 훈훈한 스토리 또 에피소드가 있는 작품을 좋아하는 독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이거는 전적으로 취향의 차이이다. 그러면 교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그럼요. 거죠. 예. 그래서 아래 그 이제 소개해드릴 그 독자 서평 네. 들어보시면은 얼마나 이 작품에 대한 팬이 많은지 알 수 있어요. 그러게요.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걸 다 소개해드릴 수 예. 있을지 모르겠는데 추리 소설을
오랜만에 읽었는데 재밌으면서도 쉽게 읽혀서 금방 읽었어요. 너무 무겁지 않아 더욱 좋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단숨에 다 읽어버린 책, 색다른 재미가 있네요. 예. 흐흐흐 있어요. 예. 정말 재밌는 소설입니다. 역시 믿고 보는 히가시노 게이고. 그렇죠.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은 70% 이상 가지고 있는데 이분도 대단한 예, 분인데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입으로 구매했다가 소장하고 싶어서 책으로 구매했습니다. 물론 악이나 용의자 X의 헌신처럼 앗 하는 것도 없고 붉은 손가락이나 공허한 십자갑처럼 하는 것은 없지만 가장 깔끔하게 읽은 내용이라고 느껴집니다. 사람에 따라 좀 심심하거나 시시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교수님 얘기네. 예. 하지만 저는 영화화돼도 좋겠다 하는 작품 중에 예. 하나네요. 정말로 취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어쨌건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작품, 바로 예. 매스커레이드 호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완결편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